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례가 생각나시나요? 네, 아무래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한 사례여야 되니까 아마도 디지털 전환이 가장 쉬운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시겠죠? 그렇다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커머스 업체, 그 중에서도 작은 온라인 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난 아마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또 어떤 산업이 생각나시나요? 전통적인 제조 분야인 자동차 업종의 사례는 어떨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한 가지 브랜드를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바로 테슬라죠. 또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네, 2차 산업의 상징인 이런 리텐션 산업은 어떨까요? 저는 나이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사례도 꼭 빼놓지 않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흔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아마존과 같이 이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 혹은 확장한 경우라든지 혹은 이제 에어비앤비처럼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경우 또는 이렇게 스타벅스나 나이키 같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획기적으로 혁신한 사례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이렇게 살펴본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디지털 기술과 또 역량을 도입해서 이를 기반으로 고객과 시장 또는 경영 환경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또 이럼으로써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혁신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다는 데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디지털 기술과 역량의 도입이란 또 무엇일까요? 네, 사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또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또 그런 인프라에 따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찍부터 이런 디지털 기반의 환경에 적응해서 어떤 혁신적인 사례를 일궈낸 기업들을 보고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구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바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한 어떤 비즈니스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비즈니스 과정을 어떤 디지털함으로써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 수집 또는 통제할 수도 있어야겠고요. 또 이를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혁신에 활용하는 어떤 가치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리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됐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하려니까 기존의 비즈니스에 있는 것들도 디지털화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서 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도 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것을 세 가지를 꼽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첫 번째, 데이터가 충분한가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어야겠고요. 네, 두 번째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도구가 준비되어 있는지 오프라인상의 어떤 온라인상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수집하거나 혹은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어야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과연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의사결정이야 하면 되는 건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배운 적도 없는 것을 가지고 좀 하려니까 굉장히 막막합니다. 네,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목적에 맞는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서 또 이해할 수도 있어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해석된 결과를 업무에 적용하고 또 데이터로 소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또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서 이해하고 또 이렇게 해석된 결과를 업무에 적용하고 데이터로 소통하는 역량, 우리는 이것을 데이터를 언어처럼 읽고 쓰고 말하는 역량이라 하여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부릅니다. 네,
2018년 구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할 베리안 역시 이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역량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데이터 리터러시는 향후 10년간 가장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의 능력이 될 것이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조직 내 개인 모두에게도 요구되는 필수 역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 리터러시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신가요? 문과라 데이터는 배운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내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서 아직도 많이 미루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데이터 활용 역량은 선택이 아닌 조직이나 개인 모두에게 필수적인 역량이 되었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다면 이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것들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전문가를 위한 데이터 활용 교육 전문가 싱킹랩과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데이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고 궁금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